스토리 더 커지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시 합격자를 분석해봤더니 지역 쏠림이 뚜렷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출신이 제일 많았습니다. 광주 없어요. 전남.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 비율도 높습니다. 스카이대학 정시 합격자 5명 중 3명은 N수생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고3 대학생이 합격한 비율은 8%에 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의 수치가 높고 지방인 수도권에 비해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차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C. 근데 이 해법을 현 정부에서 해결해 줄까요? 해결할 것 같으세요? 못하겠죠? 더 심해질걸요? 있는 자들의 그런 횡포가. 저 다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고교 학점제가 그런 취지예요. 좀 입시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해놓겠다. 그래서 좀 정보 알고 아는 사람만 좀 더 유리하게 하겠다. 예전에 처음에 고려대 국제학부 처음에 생겼을 때도 그거 첫 해에는 굉장히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위쪽에서만 정보가 퍼져가지고 국제학부 되게 쉽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도가 바뀌면 첫 해가 제일 이게 많아요. 변동성이 많으니까 운 좋으면 내 실력보다 더 높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오히려 더 낮은 학과를 이제 하향 지원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오늘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여기 이 광주 이병헌 봉선 에듀컨시어지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교대를 졸업했어요. 교육대, 광주 교대 졸업하고 작년, 이제 헷갈리대요. 제가 언제 나왔는지. 작년에 오픈했나? 재작년까지 불로초에서 근무하고 작년에 이제 나와서 작년 6월 정도에 센터는 이제 오픈했고요. 이제 센터를 바로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이쪽에서 계속 키우면서 이쪽에 관한 교육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워낙 이런 데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 키우면서 아이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욕심이 많아서 엄청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육 서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상담도 전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쪽으로 가서 이병헌 소장님 만나서 이제 컨택했는데 그게 잘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 사사 받아서 이제 센터는 운영하게 됐고요, 작년부터. 원래 이제 저는 영재교육 되게 관심이 많아서 수학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현역 교사 시절에도 시교육청 영재원 수학 강사로 계속 활동은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수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수학 클리닉 같이 이렇게 제가 아이들 직접 이제 센터에서 검사도 하고 수학 클리닉 수업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이 친구의 이해도라든지 이 친구가 앞으로 수학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을 보면 금구초 광산구에 있는 곳, 봉선초 봉북이라고도 하죠. 장산초 가장 노멀한 학군, 불로초 가장 학군지라고 핫하죠. 다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안 시키는 친구가 있고, 능력이 없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번아웃된 친구들, 부작용된 친구들도 보고, 저희 아이가 이제 사립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해서 잘 안 된 케이스도 많이 보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정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일단 고교 학점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 현재 중2부터 되는 거죠. 이 고교 학점제의 기본 취지는 그거였어요. 이주호 장관이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의 진로와 맞는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면 수업을 더 열심히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교육의 질이 더 강화되고 사교육 필요 없이 대학을 보내겠다.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교육비 줄이기의 일환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과목을 빨리 이수하게끔 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하려면 고교 학점제를 하려면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생님들이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교사였지만 교사는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 나 그냥 그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립 학교들은 고교 학점제를 하면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좀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시겠으나 공립은 별로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움직일 필요를 못 느껴요. 고교 학점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려면 본인이 했던 것, 본인이 다시 또 수업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연구 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라에서 돈은 안 주고 아마 선생님 늘 공무원한테는 돈을 안 주고 너희 더 해봐 이런 게 나올 텐데 요즘 선생님들이 거기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 그 공립학교에서는 잘 안 깔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사립학교가 더 좋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근데 사립학교보다 더 좋은 것은 이미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특목자사고예요. 거기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도 대단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훨씬 운영에 능통하겠죠. 고교 학점제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선발을 할 텐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또 하나는 고등학교 지금 내신을 절대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신을 지금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를 해요.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목만. 그런데 1학년의 공통 과목도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할까라고 지금 물음표인 상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났어요. 이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나 발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2월에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되기 전에는 아마 고교 학점제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요. 1학년 때부터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요.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내신이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능력 있는 아이들을 뽑고 싶은데 절대평가로 아이들을 이제 제대로 단 아이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뽑을게 이렇게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되면 대학 자체에 그 선발 과정에 있어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고3까지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을 변별력 있게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학이 선발 입시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게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많이 대학을 눌러놨거든요. 우리 정부 말 들어하고 많이 눌러난 상태인데 대학에 자율화를 주면 대학들은 자기 입맛대로 뽑고 싶으니까 이제 옛날 본고사처럼 대학 자체 이제 선발 시험을 강화해서 이제 내놓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제필 시험, 객관식 시험, 주관 시험 이런 건 아닐 거고 아마 심층 면접, 압박 면접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도 활동 위주의 좀 더 아이의 역량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논술이에요. 아이가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정시가 막 확대되고 그럴 때 지금 한참 논술이 많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넓혀놓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는 오히려 대학의 선발에 있어서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선 더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면접 대입이 학교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다 서울에서 뭐 회당 얼마씩 몇십만 원씩 받고 다 컨설팅 받거든요. 결국 있는 사람들의 더 유리하게끔 돌아갈 거라고 교육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부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교 학점제가 되면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일찍부터 아이를 조금 특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기본 정의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로에 맞게 자기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필요한 과목,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내가 시간표를 짜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대학교 때 자기가 시간표 짜서 들은 것처럼. 그러면 보세요.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겠죠. 진로.
이 진로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충분히 다양하게 자기 탐색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자기 탐색 시간을 가질 수가 없죠. 주말에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뭐 책 볼 시간도 없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는. 그러면 이거 누가 해요? 엄마가. 진로도 짜고 로드맵도 짜고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진로를 좀 명확하게 빨리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과목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해봐야 알죠, 해봐야. 노래도 가서 불러보고, 뭐, 미술도 그려보고, 뭘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아이는 어느 쪽 진로를 딱 잡아놓은 친구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런 거 못 잡아 있어요.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그냥 노멀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머님들은 아이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유튜브에 이제 장성규가 하는 워크맨이라는 유튜브가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양한 직업을 장성규가 가서 직접 일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아이들이 봐야 돼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진로교육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진로교육이 들어와요. 중학교 때도 쭉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결국 이 진로는 엄마가 계속 엄마랑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엄마가 세상을 보여주면서 얘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사실 중학교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대화를 하나요? 우리 서로 눈만 봐도 싸우잖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긴 해요. 우리나라 현실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로 검사를 조금 정확하게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제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이 진로가 내가 봐서 잘 안 띄인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는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고교 학점대가 되면 그래서 정말 공교육이 정상화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다 아니라고 봐요. 이거 사교육 조장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절대평가가 될까 지금 하는데 이거는 될 가능성도 있어요. 1학년부터.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같이 모두 절대평가가 돼야 되냐면 사실 수능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세팅이 되는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요. 1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근데 수능이라는 과목으로 동일하게 그러면 이렇게 상대평가를 수능만 가지고 상대평가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수능이 조금 수능의 위치가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좀 줄어들 거예요.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을 너무 이 무게감을 계속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또 수능 공부만 하겠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줄어들고 대학에서의 자율성이 더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지 더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이들 기본 역량을 키워놓으셔야 돼요. 책도 있고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학, 과학, 국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면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고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니까 국영수가 공부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말도 잘하고 다방면으로 다 잘하게끔. 그래서 요거 다 할 수 있으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로드맵 짜서 가셔야 되고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요. 유리할까 했는데 유리해요. 무조건.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조금 역량이 있다 싶으시면 이제 뭐 수학적이면 전남과학고, 광주영재고, 그리고 이제 국제고, 외고, 문과 쪽은 전남 외고, 그리고 국제고는 없어요. 충남 유부터 있어서 우리는 국제고 해당이 안 돼요. 거의 대치로 이사 가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전사고까지는 좀 볼 수 있거든요. 광주에서 많이 가는 게 이제 상상고 많이 가는 거. 이제 민사고 제일 좋은 데가 탑은 메이저는 민사고, 상상고, 하나고, 외대부고 이제 이렇게 탑으로 보는데 광주에선 하나고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외대부고나 어디죠? 민사고나 상상고인데 민사고는 영어가 꽉 잡힌 상태에서 국영수가를 다 잘해야 되고 약간 글로벌 트랙 태울 거면 괜찮아요. 영어가 잡혀있는 상태면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활동을 좋아하고 그리고 상상고는 정시 위주예요.
얘가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공부는 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상상고가 더 맞아요. 얘는 상상고는 학교에서 정시 준비까지 해주니까 그 정시가 확대되는 추세니까. 근데 외대부고는 사실 광주에서는 비추해요. 너무 애매해요. 포지션이. 외대부고 갈 거면 차라리 저는 민사고가 더 낫다고 보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전사고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멘탈도 강해야 돼요. 가면 내신이 자기가 생각한 내신이 안 나와요. 항상 여기서는 1등급 받고 95점, 100점 맞았던 애들 또 가면 이제 막 5등급, 6등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넘사벽들이 또 있어요. 서울에서 오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넘사벽들 이제 보고 하면서 본인 멘탈이 무너졌을 때 그걸 나는 괜찮아.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돼. 라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버티면 괜찮아요. 근데 한번 무너져서 나는 안 되나 봐 하면 이제 전화할 때마다 엄마한테 징징대고 울죠. 엄마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걔 전학시켜서 빼야죠. 근데 한번 전학시켜서 빼면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또 다시 일반고에서 걔가 잘할 거 빼면 1등급이 될까요? 거기서 4등급 빼면 1등급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잘 못 찍어요. 못 찍고 또 2등급 초반 찍어요. 그럼 얘 또 생기부 관리해가지고 학종으로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전사고는 일단 멘탈이 강한 애는 보내시는데 멘탈 약하면 조금 생각해보고, 엄마가 이제 조금 정보력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좀 내신이 털렸을 때 대응해줄 수 있다. 그러면 좀 끼고 있어도 괜찮아요. 일반고 데리고 이제 일반고에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광주에서는 서울 쪽으로 많이 못 보내잖아요. 일반고가 아무리 좋아도 뭐 문성고, 인성고 해도요. 그렇게 통계 나온 거는 재수생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이번에도 문성고 엄청 입결이 좋았는데요. 재수생도 많이 끼어 있어요. 의대 입결에서는. 그래서 현역으로 사실은 얘네들을 보내려면 지방대 의대는 지역인재로 교과 전형을 타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타서 보낼 수 있는데, 이제 이제 그게 좀 공부하는 때 이제 약간 2%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즉 2점대 초반인 친구들은 스카이를 보내려면 학종으로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얘의 활동을 많이 보거든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해요. 정량평가는 딱 그 기준이 있어서 몇 점 넘으면 뭐 5점, 몇 점 넘으면 4점 이렇게 주는 거고, 정성평가는 선생님들 읽어보고 얘가 좀 공부를 한 애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걔는 점수 5점. 얘는 좀 주관적인 거거든요.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4점 이렇게 가요. 세특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특에 자기 탐구 역량이든 이런 건 아이가 사실은 그 바쁜 와중에 탐구 활동을 다 잡아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특에 넣는 그 탐구 내용은 컨설팅 받아서 1학년 때부터 넣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좋은데 이제 스카이를 생각을 하시면. 근데 그렇게 1학년부터 사실 하시는 부모님이 많진 않아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아이가 그 정도가 좀 돼서 내가 좀 투자를 해야겠다 싶으면 어머님들이 의대 쪽을 많이 생각하고 그냥 나는 지역인재 보낼란다. 그래서 그냥 교과 1점대 후반 맞춰서 지역인재 보낼란다. 아니면 나는 그냥 재수시킬란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의대가 아닌 공대도 있고 문과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학생부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대학 레벨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고 국제고하고 외고도 지금은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외고는 어문 계열을 어학 계열 수업을 뭐 40% 이상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제고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뭐 국제 경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세계 문화, 경영,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많이 깔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국제고를 졸업을 하면 외국 대학을 가기가 훨씬 수월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 조금 안 하는 친구들은 외국 대학으로 좀 빼도 돼요. 이제 이 친구가 좀 가서 독립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그러면 외국 대학으로 빼도 되는데, 외국 대학으로 뺐을 때 이 글로벌 트랙을 태울 수 있는 친구들은 태우려면 사실 제일 좋은 데는 민사고이고, 그 다음은 국제고인데, 광주에서는 국제고 가기가 이건 추첨제여서 좀 가기가 어렵기도 해요. 서울 쪽은 다 추첨제고, 그래서 거의 못 가고 전남 외고를 많이 가는데,